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 윤희숙이라는 시대의 사기꾼 같은 여자가 보수 국민들의 뒤통수를 그냥 후려갈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윤희숙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일부 보수 유튜브 내용을 보시고 또 절 갖다가 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이 맞다고 다시 돌아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진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보수 의원들 비판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전방의 적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군인 척하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딱 공격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부정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절반 이상, 아니 70%? 이렇게 보수인 척하면서 간첩들이 많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 이거 나중에는 양치기 소년 마냥 정말 진정한 보수가 나타나도 에이 저 사람 아니야 라고 의심이 될까봐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뒤통수를 저기서 뒤통수를. 윤희숙 정말 사람 좋아 보였죠? 저도 살짝 호감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정체가 어떤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KDI 연구원으로서 완전히 유승민 계열이고 실제로는 개헌론자인 김형호가 공천을 줘가지고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국민의 눈속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윤희숙은 객관적인 사실만 보시더라도 완전히 박원순가입니다. 국민에게는 임차인이라고 집이 없는 척 해놓고 그렇게 서민 코스프레를 해놓고 강남에 7억짜리 전세를 살았고 집을 2채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급기야 이번에 아버지 땅 투기에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이자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윤희숙을 또다시 찬양하는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윤희숙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코스프레를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윤희숙은 집이 없네, 아우 불쌍하네, 정말 청렴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이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자가 집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놓고 뒷근육으로는 집이 2채나 있으면서 저딴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국민 사기고요. 뭐가 사기예요? 이게 사기지.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요, 어마무지한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괜히 멀쩡한 사람을 비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유튜버들 몇몇 보면은 윤희숙이 제2의 박근혜다, 이제는 뭐 하다 여자 노무현이라고 이렇게까지 윤희숙을 띄우면서 보수 국민들을 또다시 4분 5열 찢어놓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은 초선으로서 탄핵 세력들과 조중동의 홍위병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개헌의 앞잡이 국회의원이고요. 초선이죠. 자, 이번에 아버지 땅 투기로 인해서 이것저것 많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썩어도 이렇게 썩은 자가 없고요. 국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갈기면서 자기 잘못을 아주 의인인 양 영웅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윤희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정당화하면서 탄핵을 묻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박근혜 정부를요 전부터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저쪽 사람들하고 맞으니까 내각제파인 김영호가 국민의힘에 공천을 주고 의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도 문재인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내각제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윤희숙은 박근혜 정부를 부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렴한 정책으로 지들이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탄핵이 정당하고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처럼 너도 나도 다 해먹어라 이렇게 해줬으면 탄핵을 시키겠습니까? 자, 윤희숙의 친동생의 남편이 박근혜 정부 출범 개국 공신이면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윤희숙의 부친은 사위인 장경상 씨가 기재부 장관 보좌관에서 사임을 하고 곧바로 2개월 뒤인 2016년 3월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종시 농지 3,000평을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윤희숙이 KDI 연구원에
또 사위가 기재부 장관 보좌관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소스를 알고 있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윤희숙의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겠다고, 그것도 벼농사를, 수천 평의 농지를 수십억을 주고 올인을 할 정도로 그 땅이 금사락입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자기 아버지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수십억을 몰빵을 하는데 자식인 윤희숙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윤희숙은 의정활동 내내 국민의힘의 당론이 세종시에 국회를 옮기는 걸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세종시로 국회를 옮겨야 한다라고 선동을 했던 그런 자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왜 윤희숙이 세종시 국회 이전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윤희숙 이 여자의 발언을 들어보시면 정말 희한합니다. 26년 전에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뭔 놈의, 대한민국의 어떤 여성이 결혼을 했을 때 보통 출가 외인이라고 표현하지, 저는 결혼을 하면서 호적을 분리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나요? 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투기로 걸리니까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분리를 시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느낌을 국민이 받게끔 잔머리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맡길 때 직계 가족을 전수조사를 할 것을 본인들이 다 동의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사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 놈의 연자의 형태다, 야만적이다, 이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본인들이 조사하라고 해놓고 조사하니까 그게 잘못이야? 자, 본인들이 직계가족 전수조사에 사인을 했으면 26년 전 호적을 분리하고 있단 말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사인을 하는 순간 아버지를 비롯해서 직계가족이 뭘 잘못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이래놓고 아버지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평소에 멀쩡했던, 착실했던 사람도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보시면 저 사람 평상시에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모범적이었는데,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걸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만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 나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신다고 땅을 3,000평이나 사신지 몰랐습니다, 이겁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여러분, 3,000평의 농지에다 농사를 짓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죠. 그리고 윤희숙이 70년생이면 52, 53. 그럼 아버지가 70대, 80대 정도 되시지 않았겠어요? 자, 이런 노령의 어르신이 30평도 아니고 3,000평의 땅을 사갖고 농사를 짓는다? 그것도 벼농사를? 상식적으로 전국의 농지 평당 가격이 평균 10만원 정도. 그런데 세종시는 평당 100만원이에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데, 지천에 널린 게 땅인데 평균 가격의 10배를 주고 농사를 짓습니까?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국가의 수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투기꾼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 세종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농지를 3,000평을 샀다라는 이야기는 최소 30억이 넘는다는 소리고, 수십억을 투자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어떻게? 혼자 어떻게 지어? 그리고 이 당시 윤희숙이 KDI 연구원으로 일을 할 때고, KDI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또한 윤희숙의 아버지는 부산 출신으로 세종시와 연고도 안 맞고, 윤희숙이 세종시의 KDI 연구원으로 거기 살면서 그런 거 조사 안 했겠습니까? 윤희숙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은 생을 농사를 지으면서 사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농사를 지으려면 근처에 충청도나 아버지의 연고인 부사 주변에 김해 뭐 이런 데 많잖아요. 뭐 사상, 사하, 뭐 평당 10만원짜리가 수두룩 빽빽한데, 아니 그보다 훨씬 싼 것도 있겠죠. 그런데 뭐 한다고 세종시에 수십억을 들여서 농사를 짓습니까? 현재 주말 농장의 최대치가 300평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십 평의 농사를 지어도 하루 종일 뭐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3,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요? 벼농사를?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영농 벤처 사업이죠.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했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7, 80대 노부부가 세종시에 3,000평의 벼농사를 짓겠다라고 뻥을 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농지 투기꾼들의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윤희숙의 아버지가 얼마나 엄청난 농지의 땅을 매입한 건지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가시죠?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2021년 올해 4월 달에 세종시의 농지 투기 목적으로 매매한 기획부동산업자와 매수자가 무더기로 검거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구입을 했느냐? 18,000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6,000평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5,000평 좀 넘습니다. 자, 이 5,000평을 매입해가지고 이걸 잘기잘기 쪼개가지고 공무원 등 45명에게 팔아먹어서 매매 차익을 챙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윤희숙의 아버지가 단독으로 매입한 3,000평이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투기꾼들도 5,000평을 사가지고 무려 45명을 나눠서 쪼개서 팔아먹는 규모인데 3,000평에다 벼농사를 짓는다? 자, 한마디로 세종시 사기꾼하고도 게임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아버지 돈으로 100% 샀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윤희숙이 정보를 주면서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돈을 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이 억울하다라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윤희숙 속마음은 아마도 이럴 겁니다. 야, 준석아 그만해라. 검찰 조사 들어오면 나 작살난다. 그냥 이쯤에서 그만.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일가를 투기 의혹에 대해서 대차게 못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우리 싹 다 검찰 조사를 받고 전수 조사를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질질 짜면서 윤희숙 누님은 억울해요, 야만적이에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번 권익위에서 조사한 12명 중 윤희숙은 게임도 안 될 만큼 독보적인 12명을 다 합쳐놔도 독보적인 사기를 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양이원영 아시죠? 양이원영도 걸렸는데 이자의 어머님의 농지 투기하고는 잽시가 안 되죠. 양이원영의 어머니는요, 기획부동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큰 거 하나 사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서 매매를 하는 방식인데 양이원영의 어머니는 그 쪼개진 농지를 여러 개를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0개를 다 합쳐도 3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액수를 떠나서 부정하게 투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민주당은 12명 전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했는데 이놈의 국민의힘의 이준석을 보세요. 억울합니다. 야만적이에요. 권익위의 탄압이다. 질질질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아니, 본인들이 직계가족에 대해서 모조리 조사하라고 권익위에 맡겨놓고는 윤희숙의 아버지가 걸려서 그걸 보내왔더만 연자제니 어쩌고 저쩌고 질질질질. 아,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52% 야권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당 지지율이 20% 이상 차이나요. 민주당이 더 높아요. 저러니까 당 지지율을 오르겠습니까? 뽑아주고 싶어도 안 뽑아주지.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죠. 그나마 좌익들도 다 같이 투기를 했으니까 봐주는 거지. 이거 검찰에서 제대로 털면요, 윤희숙이 나만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를 영웅 취급하면서 띄워도 분수껏 띄워야죠. 이 보수 유튜버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국민들이 사분우열돼갖고 또 윤희숙도 만세 부르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윤희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탄핵파들과 손을 잡고 개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자인데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윤희숙이 제2의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제2의 여자 노무현이에요? 아유,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희숙이 자신이 관련이 없다면서 의원직은 왜 사퇴합니까? 왜 내려놔?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검찰 조사가 돌아오면 모를까. 그리고 대선 경선을 포기합니까? 더 털리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루빨리 도망가려는 술수입니다. 자, 윤희숙은 지난해 세종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재산 신고를 2억 원에 신고한 아파트가 당시에 5억 원에 거래돼가지고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자입니다. 본인도 세종시에 투자를 하고 아버지는 땅 투기를 하고 그렇게 해놓고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자라고 선동질을 한 자예요. 세종시 땅값이 왜 오릅니까 여러분?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것만 보고 투기꾼들이 우글우글 와글와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희숙은 아버지가 투기를 해놓고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자라고 선동질을 한 아주 파렴치한 자예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윤희숙은 좌익이 꼽아놓은 간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진국이에요. 좌국.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지면 땅값이 무려 10배 이상이 오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고 또 국회 부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국민이 살 수 있는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눈속임을 또 사기를 치고 있는 자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당신 아버지 땅을 위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서 국민의힘의 당론이 또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저자 혼자서 저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 그냥 검찰 조사보다 윤희숙이 아버지가 세종시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농지를 수천 평이나 샀냐라고, 또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취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백발백중 윤희숙 걸릴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시간 내서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에요. 하루빨리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고요. 저부터 진실된 방송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